다음 주. 응? 아니죠? (3일부터) (20일까지) 응? 잘못됐네. 소재지. 예. 다음 주에는 15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 여기는 임야, 임야, 그 다음에 길. 이것도 역시 택지 조성하다가 부도나가지고 경매 나오는 그런 물건 같습니다. 일괄 매각. 전부 다 한꺼번에 판다. 최저 매각 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이다. 이 분묘는 쓸만한 땅에는 전부 다 묘가 있고, 다시 말해서 묘가 없는 땅은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다. 그런 결론이죠. 옛날부터 묘를 쓸 때는 좋은 땅에다 묘를 쓰죠. 그러니까 또 택지 조성을 하면은 좋은 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증이 필요하다. 감정 가격이 15억짜리인데 2번 유찰돼가지고 7억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특별히 필요하신 분, 건축업자나 그런 분들한테 필요가 겠죠. 과수원, 이것도 2번 유찰됐고, 건축 신고가 경로 됐고, 토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일부 진행되어 있으나 현재는 공사 중단된 상태, 지목은 과선이나 현황은 밭이다. 그래서 농지증,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꽤 크네요. 2212평방미터. 15억짜리인데 2번 유찰돼가지고 7억 6천으로 됐습니다. 단독주택. 이것은 23년도에 접수된 경매 사건으로서 5,013번째 물건이다. 이 뜻입니다. 배방 회룡류에 있고 대지가 329평방미터. 100평 정도 되네요. 2층 집. 일괄 매각. 대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판다. 등기부 등본을 2개를 넘겨봤습니다. 제시의 수목, 소나무 하나, 블루버드 2개, 버드나무 하나. 블루버드는 뭡니까 이거? 네? 블루베리요? 아니, 블루베리 있으면은 그 조그마한 나무 2개를 있어놨을까요, 이거? 블루버드라고 아마 정원수 보이는 것 같은데, 큰 놈? 블루버드. 버드나무 일종 아닐까요? 블루버드라고 보니까.
예? 삼나무? 전봇대나무? 그 삘쭉, 삼나무? 참나무요? 삼나무? 하여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나무 같습니다. 이 나무 및 부속금을 포함하면 쓸 필요도 없어요. 이 집사면 전부 다 같이 다 소유권이 넘으니까. 이럴 경우에 이걸 관심 있는 분은 미리 가서 사진을 찍어놔야 됩니다. 혹시나 이 주인이 나중에 이사 갈 때 캐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반환 청구를 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 사진을 먼저 찍어놔야 돼요. 소나무 따로, 블루버드 2개 따로, 버드나무, 벚나무 하나. 이거 사진 찍어놔야 돼요. 다른 것은 가져갈 수 없어도 이건 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놔야 나중에 왜 이 기구란에 매각에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감정서에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감정서도 복사해 놓고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이사 가서 보니까 없더라. 전 주인에게 원상복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도 본권 진입도로에 유치권 행사 중인 이다. 이 도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치권 행사하면 못 줄 거예요, 그걸. 이 도로는 소유권이 제한돼요. 우리 자본주의에서도 재산권은 헌법에 보장되지만은 또 공공복리에 맞게끔 사용돼야 됩니다. 헌법 이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민법 이념 중에 들어가고, 공공복리, 사회 질서에 맞게끔 재산권을 행사해야 돼요. 자기 것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소유권이 제한되고, 아까 관습도로 같은 것도 자기 땅이다고 길을 막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 상당부의 젊은 사람들, 옛날 연세 드신 분들은 서로 양보하에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무슨 소유권 절대인지 알고 자기 땅이다고 막 말뚝박고 막 돌 갖다 쌓아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뒷집 방해한다고 자기야 뒤에다가 쓸데없이 담을 높이 산다든가 무슨 시야를 방해한다든가, 그거 싹 위법입니다. 아무리 자기 땅이지만은 자기 재산이지만은 공공복리 사회 질서에 맞게끔 사용해야지. 그 다음에 민법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데 남을 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할 때는 권리 남용에 해당돼서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TV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다. 그러고 뒤에 집에서 보니까 앞에 멋있는 경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앞 사람이 또 꼴보기 싫다고 그 사이 담에다가 몇 미터짜리 방벽을 세워가지고 앞에 사람이 쳐다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게. 예. 그러면은 그건 권리 남용에 해당돼가지고 철거하고 손해배상도 물어줘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맹지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맹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타인의 땅에 있는데, 타인의 땅에 들어가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토지 승낙을 이제 토지 승낙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네. 토지 승낙을 해줬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 승인을 내주면은 나중에
그 집을 짓고 아니면 집을 사더라도 그 사용을 인정해 줘야 돼요. 계속 그러면 예. 승낙이 만약 3년간 승낙해 줬다 기간을 정해서 그럼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은 그 집 허가가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짓기 위해서는 영구히 그게 이제 부종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은 지역권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면은 국기상으로는 그게 저기를 안 했지만은 관습법상 예. 그다음에 그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그 지역권 일종 지역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좀 당황스러운 게 일시 사용 승인을 해주면은 그것은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나중에 몇 년 지나면은 다 이제 말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그래 우리 민법 217조인가? 잠깐만요. 말 나오신 김에 그거 먼저 보죠. 아, 19조. 또 특이한 조항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공산당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저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자기 재산권이더라도 공공복리 아니면은 사회 질서에 맞게끔 사용돼야 된다. 그런 이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219조네요. 17조가 아니라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은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항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집을 짓겠다. 그런데 이 공로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데 돌아가더라도 길 있으면 그 길을 써야 돼요. 그런데 길이 없거나 길을 내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럴 경우는 이 사람한테 이만큼 길을 좀 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절을 못해요. 이런 건 왜 있냐면은 이 토지에 이런 조항이 없으면은 이 토지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쓸모없는 땅이 돼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막 여러 사람 땅을 지나가야 된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관습도로가 있어요. 그런 도로는 그렇게 많이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도로를 낸다면은 땅이 이거 차라리 팔아버리지. 땅값보다 이거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단지 한두 개의 필지를 지나가야 된다. 이럴 경우는 이 사람이 길 좀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법원에다 이 사람을 상대로 저 219조에 의해서 길을 내달라고 하십시오. 판결 내려주십시오. 이 법원에 요구를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냥 내려줘 버려요. 얼마 전에 그 뉴스 TV를 보니까 이 땅 주인이 젊은 사람인데 이런 황당한 그 판결이 어딨냐. 내 땅을 어떻게 네가 뭐 국가가 왜 길을 내주라 마라 하냐. 이렇게 주장을 막 억울함을 호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땅 상당 부분은 쓸모없는 땅이 돼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오죠. 그래서 219조 같은 그런 좀 당황스러운 조문이 있습니다. 이걸 내주고 그 대신에 이 사람한테 토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은 이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새는 전부 다 한 2m 정도, 예, 자동차 정도 하나 들어갈 정도 길이 나야 건축가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길을 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피해가 제일 적은 쪽으로 자기 편의에 따라서 뭐 이리내다라 저리내다라 그럴 수가 없어요. 불편하더라도 이 사람이 피해가 제일 적은 쪽으로 길을 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보통 우리는 도로 옆으로 전기, 가스,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게 지나가잖아요. 이 집에 그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게 지나가려면 이 땅을 안 지나가면 못 지나가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피해가 제일 적게 가는 쪽으로 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땅 주인은 거절을 못 해요. 아니면 그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그런 조항이 소유권의 한계라고 하는데 그런 조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인 경우도 있어요. 공짜. 어떤 경우가 공짜냐면은 책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농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다 해당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농사 같은 경우 대부분이 관습도로가 있어요. 없으면 전부 다 못 쓰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지는데 그다음에는 전부 다 사용료를 주고 그다음에 그 복잡하잖아요. 막 소송 거치고 넌 팔아버려야지, 버려버려야지. 이거보다 이것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된다. 공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 땅이었어요. 한 사람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만큼을 분할해서 팔았어요. 이것을. 그럴 경우는 이걸 공짜로 내줘야 돼요. 저런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띄어서 팔았으니까 한 사람이 공짜로 길을 내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신 그 내용 중에요. 네. 맹지에서 그 앞에 도로를 냈을 경우 네. 앞 땅의 소유자가 변경이 돼가지고 네. 그 사람이 이거 내가 땅을 내서 돈 주고 샀는데 그 땅을 왜 마음대로 다니냐고 이를 막을 수가 있는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부종성이라 해가지고 이 원래 땅에 따라다녀요. 그거. 그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적으로 다음 사람부터는 쓸모없는 땅이 되잖아요. 또 저 집까지 지어놨는데 집이 필요 없는 집이 되잖아요. 그럼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보통 이렇게 땅 주인이 있고 이 뒤에가 맹지를 가진 사람이 땅 주인이 있으면 이 사람은 거의 보통 이 사람한테 내 땅을 거둬하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러면은 이런 요구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거의 싸게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러죠.
이거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이게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한 사람 땅만 지나면은, 한 사람만 땅만 지나면은 공로로 가는데, 앞에 사람이 땅을 전혀 팔지 않거나, 사용을 못하게 해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소송 걸어요. 법원에다가. 이 219조, 여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0조는 바로 그거예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보상 의무가 없다.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 땅을 사실 때도 12-1이다. 그걸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 앞땅이 12-1이다. 자기가 12번지고 뒷땅이 12-1번지다. 그럼 원래 한 필지를 좀 분할해서 판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공짜다. 예. 이게 살 때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실제로 살 때는 지역권이 돼 있다는 거를 어디에 표시돼 있어요? 지금 이것은 지역권이 아니에요. 그 지역권은 등기가 돼 있어야 하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관습법상 지역권입니다. 이것들. 그래, 이런 것들은 제가 등기되어 있는 지역권은 거의 몇 개 못 본 것 같아요. 그것은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더라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요역지에 붙어 다녀요. 요역지, 승역지인데 이 땅은 요역지라고 그러고 이 땅은 승역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권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종성이라 가지고 여기 붙어 다녀요. 구분지상권하고 이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붙어 다녀요. 만약에 내가 그럴 만한 맹지를 선값에 발견했다. 그럼 이거가 된지 안 된지 이런 거를 상의할 사람은 어디 가서 상의해요? 변호사. 변호사? 예. 변호사가 여기 보면은 판례. 여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판례. 그럼 판례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저는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아마 판례가 안 뜰 거예요. 뜨네? 146건이나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146건 있다는 뜻이에요. 판례라는 건 때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판례가 뒤집어지려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니요, 증명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판례들도 판사들이 선 판례는 어떻게 됐는가 그걸 보고 그대로 컨트롤 C예요. 붙였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 소유권 이전 등 하여튼 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여기 의외로 인정을 잘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땅에 한두 개 거쳐가야지 막 서너 개를 거쳐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서너 개 거쳐갈 정도 되면 전부 다 관습도로가 있어요. 특히 자연 발생적인 불악, 시골은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가서 보면 옛날부터 사용되는 도로가 있어요. 맹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 맹지예요, 다. 다 맹지인데 다 맹지예요. 통기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하나씩 있는데 그걸 많이 구매했을 때 그 소유자들이 앞에 있는 소유자들이 딱 막아버리면 완전히 공사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잠깐요. 그렇게 염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그 제한 사유 중에 들어가는데 관습도로도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런 그 교육을 안 받았거나 수업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내 땅을 국가가 뭔데 이래저래 하냐. 그리고 관습도로도 아니 내 땅을 내가 막는데 누가 왜 시비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골 땅들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요새 지금 시골에 텃세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그 시골에 전부 다 도로들이 전부 다 관습도로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시골도 조상 대대로 갖고 온 마을이에요. 그런데 전혀 연고도 없는 도일 사람이 그 들어가서 그걸 누리려면은 그 마을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야,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마을 도로랄지 환경이랄지 그 도로 뭐 그런 전부 다가 다 갖고 왔는데 너는 느닷없이 땅 하나 사가지고 들어와서 집 져가지고 그걸 싹 누리면서 뭐 자기 땅이다 자기 맘대로 오고 이러면 안 된다. 너도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 마을 발전기금을 어느 정도 그 대신에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자치 규약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거지 그 이장이랄지 일부 몇 명이 횡포를 부리는 것은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기금을 할지 그런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럼 미리 들어갈 때 신고식을 하고 들어가는 게 잘 돼요. 융화도 되고. 그런 거 귀찮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주택 단지 조성원 데 들어가면은 그런 일이 전혀 없겠죠. 얼마 전에 그 서울 성남인가? 어디에 좀 지위나 있고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여 사는 마을 그 앞에다가 그 집 하나 질러다가 막 맞고 난리가 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수십 년, 수백 년 된 자연 발생적인 불악 그 안의 이야기지. 지네도 얼마 전에 마을을 조성해 놓고 그 옆에다 건물 짓는다고 너는 자격이 안 된다는 등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민법 1조부터 고약성에 나옵니다. 인사에 관해서 인사란 말은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된 일이 문제입니다. 일입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반대로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고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아까 도로가 어떻게 해요? 관습도로도 도로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법률이 없으니까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는 자연법, 보편적인 타당성이에요. 이 조문 때문에 관습법도 법이고 관습법은 뭐가 관습법이냐? 관행 관습이 있다고 법이 아니라 관행 관습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확인을 거쳤을 경우에 드디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그 조자연법에 의해서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조리에서 판결할 때는 뭐가 문제냐면은 보편적인 타당성에 의하면 이런 말이 붙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게 문제예요. 권리의 남용은 하지 못한다. 자기가 이건 더 해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해야 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 자기는 이익도 되자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면 권리 남용이 돼가지고 무효입니다, 무효. 이것은 그 제왕 규정이라고 그래요. 제왕 규정. 뒤에 나온 모든 것들은 여기에 위배되면 무효입니다, 무효 아예. 무효예요, 무효. 굉장히 그 제왕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조문이에요. 이 1조는 법의 존재 형식인 법원이라고 그러고, 이 두 개를 일반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느닷없이 내가 시골 가서 땅을 밭을 샀는데 보니까 내 밭이 길로 들어가 있는 일부가 그래 다시 그걸 길을 막고 자기 밭으로 편입시켜요.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관습도로도 모르고, 관습도로도 법이기 때문에, 관습법에 의한 도로도 법이기 때문에 그걸 위반되면은 형사처벌이랄지 손해배상 책임이 돼요. 이거 두 개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건 아버지는 민법 총칙에 나온 건데,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만든 것이 수백 년 전이잖아요. 이게 수백 년이 뭐예요? 천몇 년, 수백 년 전에 만든 건데, 예, 그때도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법 총칙은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권법. 이 물건도 여기에 딱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하고, 이 물건 중에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외에는 동산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졌습니다. 부동산은 그러므로 토지하고 거기에 및 그 토지의 정착물만 부동산입니다. 독립된 부동산은 우리 법제상 두 개밖에 없어요. 토지하고 건물. 예. 그럼 나머지 나무랄지 호수랄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어요? 토지에 속합니다. 토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거. 주물, 종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부속시킨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은 건물 팔고 살 때 전부 다 소유권이 넘어가요. 왜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니까. 토지를 팔고 살 때 토지 위에 있는 그 나무 같은 거, 구조물 같은 것도 전부 다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이 끝나면은 바로 가서 사진을 찍어 놔야 돼요. 나중에 이사 갈 때 싸가리 계약하거나 싸가리 가져가면은 안 되죠. 건물도 막 뜯어갈 수 있는 거 다 뜯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계약서. 이 계약서도 이거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계약서 쓰고 공증받으면 전부 다 효력이 있는 줄 알아요. 지장 찍고 도장 찍고 그러면은 인감증명 쓰고. 그렇지 않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고쳐됩니다. 계약은 싸그리 무효예요. 무효예요, 아예 그냥. 무효. 반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팔려보면은. 너 아니면 절대 내가 장가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 나한테 시집 오면은 손에 물 한 모금 안 얹히게 해주겠다. 그런 각서 전부 다 효력이 없어요.
이거 인격을 너무 형격하게 구속하거나, 예, 선량한 풍수에 입어대거나 장기 매매 계약서 이런 거 싸그리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 궁박, 경솔, 이게 뭐 그 긴박한 상황에 처했거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무경험, 현재의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다. 땅이 한 평당 시세가 100만 원 가는데 옛날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법을 모르고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 땅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거 쌀 몇 가마 줬을 거야. 아, 그랬었어요?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평당 한 20만 원 쳐줄 테니까 저한테 파십시오. 아, 그래, 고맙네. 그걸 팔았네요. 그러다 이제 자식이 와서 보니까 얼마에 팔았냐니까, 아, 어떤 사람이 이거 평당 20만 원, 30만 원 준다고 그래 팔았어. 근데 시세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럴 경우에 그 자식이 그 상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무효. 아예 취소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이런 조항도 있어요. 이런 조항도 있고, 우리 필요 없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별게 다 있어요. 통정한 허위 표시, 이중매매 같은 것도 이거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날짜 계산을 하면서 다 나와요, 법에. 일, 주, 월 또는 영으로 정한 때 기간 만료일의 종료가 기간으로 만료한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만료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것도 법에 다 나옵니다. 여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 해당되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일 황당한 게 소멸시효 조항.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일반인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 돈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년 만년 가도 돈 받을 수 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10년이 지나갔네요. 그럼 채권이 없어져 버려요. 청구 못 합니다. 뭐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딱 나와요. 1년짜리, 중단 사유 때문에 돈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년 만년 가도 받을 수 있어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여기에 해당되면은 소멸시효가 중단해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전화 녹음 기능 같은 거, 그 갤럭시 쓰는 분들은 자동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전부 다가 나중에 증거가 돼요. 우리한테는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권. 자, 물권하고 채권이 지금부터 나오는데,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하고 물권은 두 개 다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인데, 채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채권은 그 종류가 많겠죠. 그런데 우리 채권법에 14가지 전형 계약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외에도 채권이 많아요. 그 외에는 비전형
전형 계약이라고 그래요. 채권은 계약 당사자까지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 공서 양속이랄지 현재의 불공정이랄지 속였거나 그런 경우만 국가가 관여를 하고, 그러지 않고 나머지는 국가가 관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자유원칙이 지배해요. 그것 보고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 양식도 당사자들 마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두로 돌 수 있고, 당사를 맡겨놨습니다. 당사자끼리 만약 피해가 가면은 당사자한테만 피해가 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말에 물권은 그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물권은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사용을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 간섭 없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권. 그래서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엄격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당사자한테 맡기는 거라 강행적으로 국가가 관여를 합니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권은 이 첫 번째 조항에 나오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네, 창설도 못하고 내용도 못 바꿔요. 국가에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요? 이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 그래서 채권은 대인권, 상대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은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상당히 나.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말소 기준 권리할 때 차이가 나요. 우리가 배당할 때 채권은 자기들끼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만. 그래서 채권은 배당 신청을 해야만이 배당이 됩니다. 배당이 돼요. 그런데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 신청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어요. 물권은. 그 다음에 공시 방법도 이것은 특별한 공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물권은 대부분이 등기입니다. 등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아니면은 유치권이나 점유권 것처럼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를. 유치권이나 유치권 같은 경우도 점유가 단절되거나 상실하는 것과 동시에 유치권이 없어져 버려요. 공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정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요. 그런데 채권도 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채권도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보호받고 싶다. 그러면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등기를 해놓든지, 등기를 해놓으면 물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등기를 해놓으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임차권의 등기입니다. 등기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법률에 나와 있지 않으면은 공시 방법이 없는데, 그 환매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특별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물권처럼 권리를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지만 어디까지나 채권입니다. 등기를 해놓으면은 물권적 효력이 인정돼요. 그래서 그 임차권은 물권화 경향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은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은 물권하고 똑같이 인정돼요. 그래 우리 민사집행법 91조 보면은 난 다음 시간에나 설명을 드릴 텐데 민사집행법 91조 그 보면은 용익물권이 3개가 있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포함시켜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왜요? 채권도 등기되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등기되고 띄워보니까. 그럴 경우는 물권처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 보고 임차권은 물권화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2개 조항 186조, 187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개 부동산에 관계된 건 딱 이 2개 조항밖에 없어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란 말은 계약으로 바꿔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제 법률 전공한 사람은 법률행위를 좀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되지만은 일반인은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은 계약으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계약으로 인한 물권은 뭐가 나오냐면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민법에는 8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하지 않으면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매매라는 것도 생기고 요상한 일도 생깁니다. 이것이 구민법, 일본 민법, 그 다음에 프랑스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나라 옛날 1960년 이전에 썼던 민법은 일본 민법을 썼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는 집문서, 땅문서가 곧 집이고 땅이 됐어요. 그것을 넘겨주면은 바로 땅을 넘겨주고 집을 넘겨준 증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당사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니까 줬을 것 아니에요. 그 도둑질하거나 뭐 뺏어가지 않는 이상 누가 집문서, 땅문서를 그냥 주겠어요. 네, 팔고 살 때 주잖아요. 그리고 등기를 안 해버리네요. 그래서 나중에 점유부 취득시효랄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나옵니다. 옛날 습관 때문에 많은 부동산들이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집문서, 땅문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 등기를 떼보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 앞으로 소유자가 돼 있는 거예요. 경우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961년도에 그 민법을 편찬하면서 이걸 독일 민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기하지 않으면은 돈 다 주고, 등기를 서류 일체를 다 넘겼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등기를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등기라고 그래요. 자, 이것은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거.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취득,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이 요건만 갖춰지면은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순간에 상속이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밤 12시에 돌아가셨다. 그럼 밤 12시에 상속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경매, 돈을 다 내는 순간에 소유권이 넘어와 버립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팔아먹으려면은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매는 전매가 없어요. 반드시 낙찰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누구한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는 등기를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라고 그래요. 두 개만 알면 돼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시죠. 아까 소유권 한 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 지하 몇 미터까지 내 땅입니까? 지상 몇 미터까지 내 땅이에요? 그것도 법에 다 나와요. 애매하게 나옵니다. 여기 그거예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도대체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 이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내 땅으로 고압선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내 소유 토지로 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땅으로 터널이 지나간다.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땅으로 비행기가 지나간다. 그건 허락 안 맡아도 돼요.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속으로 한 지하 몇백 메타 피트로 무슨 광산이 지나간다. 그러면 나한테 허락 맡을 필요 없어요. 또 별게 다 나옵니다. 이것도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관들,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이런 것도 옆집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주인님, 내가 없이 아무도 못 지나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 재산권도 공공복리에 맞게끔 사용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너는 네 땅에서 태어나서 네 땅에 살래, 네 땅에 죽어라. 그래야 돼요. 아까 왜 길 막은 사람들, 그 옆에 땅, 길 안 내준 사람들,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들은요, 너는 네 땅에서만 살다 죽어라. 그래야 돼요. 자기는 다른 사람 땅 다 이용하면서 자기 땅은 이용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재산권은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지만은 공공복리의 필요만큼은 제한돼요. 요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땅은 다른 사람들, 편말 써놨어요. 사회지음으로 출입을 금합니다. 개조심, 이런 거 써놨어요. 그래 놓고 자기는 등산도 잘 다니고 넘땅도 잘 다녀요. 아침에 산책도 잘 다닙니다. 자기는 너무 땅 다 받고 다니면서 자기 땅은 누구든지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건 서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아까 주의 토지 통행권 219조 이것도 있고, 분할 일부 양도를 때는 공짜로 사용해야 된다. 그 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나옵니다. 담원 살 때, 측량은 토지 비율로 그 측량 비용은 냅니다. 100평짜리하고 200평짜리 가운데 측량을 하면은 2대1로 내야 돼요. 측량 비용을. 그런데 담은 안 해요. 담은 2분의 1씩 냅니다. 공동으로.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흐르는 물은 어떻게 하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이웃도 쓰게끔 돌려줘야 된다. 경계표, 다무 설치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물. 담은 237조. 특수시설을 어떻게 하고. 경계표는 이렇게 하고. 재밌는 것도 나와요. 나무 가지, 나무 뿌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넘어지고 넘었을 때. 나무 가지는 막 자르면 안 돼요. 나무 주인한테 먼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무 주인이 제거하지 하고 조치를 하냐면 내가 자를 수 있어요. 민법입니다. 민법 소유권. 아니, 소유권이라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올 수 있는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제한사항이 많아요. 자기 재산권도 보다시피 앞으로 더 나와요. 재산권도 공공복리에 맞게끔 사용돼야 돼요. 나무 얘기 나왔는데요. 나무가 토지에 있어가지고, 옆에 있어가지고, 그 토지 농사 짓는데 그늘이 져가지고 방해를 받을 경우도 제거할 수 있는. 아, 그늘 때문에요? 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도 제거는 여기 못 들 거야, 아마. 담에 옆에서 가지가 넘어왔어, 옆쪽으로. 그럴 경우는 제거할 수 있는데, 넘어오지 않은. 넘어오지 않고 멀쩡히 해가 뜨는데, 해 뜨면 그늘이 진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고 나무가 엄청 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20m 높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가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요? 하고 옆이 한 2m 내. 여기는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 이야기예요. 뿌리가 넘을 때. 그때는 뿌리는 마음대로 잘라도 돼요. 그리고 가지는 말을 못 해요. 그 다음에 그 나무 그늘이 넘어왔을 때, 그때는 그 손해가 있을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그걸 제거는 못 할 겁니다, 아마. 그건, 그 손해 같은 걸로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야죠. 태양이 오니까, 태양이 오니까. 남쪽 방향에 이제 그늘이라든지 풍 이런 게 안 되니까 한무대 시장이 있으면. 예? 남쪽 방향에 그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햇빛이 좀 입구당이 부족하고 또 그 나무가 막아가지고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작물이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참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일조권 방해랄지 그런 경우는 그 동짓날 4시간 이상 해가 안 들어오면은 일조권 방해로 봐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는 참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전부 다 그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인용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바람이 그 앞집 건물이 내 바람길을 막는다. 그래서 야, 너 앞집 건물 철거해.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그건 그래서 처음부터 좀 평지에 있는 주택들, 그 선진국들은 그 건물을 허가해 줄 때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고 그래요. 바람길까지.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저 옛날 조상 대대로는
평지의 건물을 안 짓습니다. 그 일조권이랄지, 그 흐름이랄지, 공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막 평지 아무데나 치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이랄지, 전망이랄지, 조망이랄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 대신 철거는 안 되고 손해가 있을 경우는 손해배상만 인정을 해줘요. 굴은 어떻게 파고, 경계에선 건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점유부 취득쇼. 재밌는 조항이 나옵니다.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항이 잘못도 황당한 조항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은 남의 땅을 뺏으라고 있은 조항이 아니에요.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랄지,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 등기를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집하고 나하고 내가 집을 지는데 내 땅은 30평밖에 안 되는데 옆집 땅은 100평이에요. 그러면 옆집 주인한테, 야, 이 땅 놀고 있으니까 내 땅은 너무 적다. 나 한 10평만 좀 나한테 팔아라. 그 옆집 주인이, 그래. 당연히 나 놀고 있는 땅 팔아야지. 그러면 이제 둘이 쌀 10가마 주고, 이렇게 얼마 주고, 담을 이제 내고, 그다 건물을 졌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분필을 하고, 합필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근데 그 일을 안 했어요. 왜? 그걸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와서 그 측량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 땅은 100평으로 등기부에 나와있고, 이 땅은 30평으로 나왔는데, 저건 30평이 넘은 것 같고, 내 땅은 100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측량을 해보니까 한 10평, 20평이 옆집으로 갔네요? 이런 경우, 즉, 팔고 샀는데 등기를 안 했잖아요. 이런 경우랄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제주에서 이 조항이 있는 거지. 특히 이런 게 있어요. 노마법 격언에는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권리를 찾아다가 넘겨주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노마법 격언에 나와요.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거지, 너무 땅을 뺏어라, 그러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반드시 이 소유의사로 평온해야 돼요. 시비함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너 내 땅을 내 허락 없이 그때 나무를 심었냐, 건물을 짓냐, 이렇게 시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정하게 점유해야 돼요. 그러면은 법원에 등기를 청구하면은 법원에서 이것은 등기를 바로 인정해 주는데, 소유권 원시 취득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해서 등기를 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건 무슨 황당한 조항이냐. 그런데 그 너무 땅을 뺏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땅이 아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천년 만년이 지나가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또 불법으로 취득한 자는 또 천년 만년이 지나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이 조항 때문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해를 못한 분들은 좀 황당한, 실제로 이 조항을 이용해서 나무 땅을 뺏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짓골로 나무 땅에다 뺏었다. 벌이 굉장히 셉니다. 소유권을 다시 넘겨줘야 되고,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로
진역을 몇 년 갔다 와야 되고,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되고, 상당히 큽니다, 그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그 대차형 조항, 그 부동산 임대차, 그 다음에 용익물권, 담보물권, 여기까지 하고 말소 기준 권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특별법까지 하면은 우리 수업이 거의 끝나갈 거예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